학원의 원장 김소라입니다. 네, 저희 대치이든 학원은 이전에 있었던 대치탑 베리타스 학원의 대표 강사들이 모여서 만든 학원입니다. 이름은 새롭고 신생 학원이지만 선생님들이 많게는 17년의 경력 그리고 적게는 6년의 미래 재종 입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든든한 학원입니다. 저희 학원은 수업 관리는 기본이고 그 이후에 학습 관리에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이라는 것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오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을 어떻게 듣고 그리고 그 수업을 어떻게 복습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잘 관리받을 때 성적이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교재도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을 소화했는지에 대해서 담임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한 관리를 합니다. 물론 학원 내에서 이루어진 수업 외에도 질의응답과 그리고 수업 계획 그리고 학습 계획 모든 것을 함께 관리하는 학원입니다. 출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침에 담임 선생님들의 기상 문자가 갑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일어나서 바로 선생님께 기상했다라는 알림 문자를 보내게 되고요. 만약에 아이가 등원하는데 늦을 시간인데 문자가 안 온다라고 하면 부모님께도 연락이 갑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부당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벌점제를 적용해서 벌점의 일정 점수를 초과하게 되면 제적 처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졸음, 또 휴대폰 사용, 그리고 대화가 학원에서 금지되고 있고요. 역시 벌점을 통해서 아이들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매월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을 반과 반을 구분을 하고요. 그런데 그 교실 내에서도 학생들의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각 반마다 국어를 예로 들면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과 하위권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 먼저 선행해야 되는 부분이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수업 구성 그리고 선생님들의 투입도 다 달라지고요. 각 반 내에서도 어떤 친구는 국어가 더 약하다면 어떤 친구는 영어가 더 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임 선생님들이 각 과제 부여를 통해서 수준별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목별 개념을 잡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6월 평가원 전까지 더 주력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는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섣불리 푼다거나 어려운 심화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주요 개념을 다지는 거에 저희도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여름방학에는 우리 학생들 경우에 실기특강이 있습니다. 실기특강으로 실기력을 또 많이 올려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수업을 아주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진행을 하되 공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를 할 것입니다. 특히 사탐은 그 시기에 성적을 많이 올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사탐을 주력해서 성적 관리를 할 것이고요. 9월 평가원 이후가 되는 2학기 때는 이제 수능 실전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심화 문제, 기출문제 풀이 등에 대해서 집중을 할 것이고 수능 직전은 당연히 수능 적중 문제를 저희들이 제공을 할 겁니다. 수년간 수능을 적중시킨 선생님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통해서 수능에 대한 자신감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독학재수 학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걸 저희도 알고 있고요. 또 단과 학원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든 학원을 오픈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단과 학원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독학재수로 우리도 운영을 하고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자신이 있으니 관리를 해볼까 아니면 기존 체제로 재수종합반을 유지를 할까라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다면 공부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인데 아이들이 성적이 쉽게 오르지 않는 것은 혼자서 공부를 단순히 못한다 그것도 아니고 혼자서 어떻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야 할지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지를 몰라서 성적을 올리는데
참 애를 쓰는 거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그럼 그걸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종합반으로 그대로 가는 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많은 성적 향상을 보답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저희의 그 결론은 아이들과 그 힘든 이 시기에 성적은 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 성적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저희는 재수종합반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결정하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수종합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7년을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대학에도 보냈고 또 100% 모든 학생이 입시에 성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봤고요. 성공한 친구들은 저희의 기쁨이고 그 친구들이 성공함으로써 저희들한테 많은 만족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 그 친구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많이 남아있는 친구들은 입시에 실패한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이 힘든 시기를 잘 못 겪어서 그래서 또 한 번 힘들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가슴앓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이번에는 꼭 입시에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입시에 성공을 하시려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를 세심하게 고민을 하십시오. 내가 수시로 가야 하는지 정시로 가야 하는지 막연하게 도피가 아닌 어떤 것이 유리한 전략인지를 먼저 고민을 하시고 정시를 하겠다면 내가 성적에 있어서 성적은 어떻게 올리는 게 맞을까 혼자서 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감,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꼭 입시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치동 스터디 3.0 부원장 백종수라고 합니다. 저희 스터디 3.0 학원은 여러분들의 정시와 수시 논술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대입을 돕는 학원입니다. 저희 스터디 3.0은 첫 번째로 수학 몰입형 학원이라고 해서 수학 관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는데 여러 재수학원들이 있겠지만 저희 재수학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 자체가 월수금은 수학,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국어랑 영어로 집중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분 단위로 수업을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보다 학습 몰입도가 높아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좀 높고요. 그 다음 선생님들께서 직접 질문 지도나 클리닉을 해주시기 때문에 보조 선생님들이나 조교 선생님들이 질문해 주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업질적인 측면에서 퀄리티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등원할 때랑 하원할 때는 무조건 지문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원에 들어왔는지, 집에 가는지 무조건 부모님께 문자로 발송하고 있고요. 특히 생활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는 자습이 굉장히 많은 학원이거든요. 자습이 많은 학원이다 보니까 자습 관리 자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좀 엄한 분위기 속에서 자습 유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자습할 때 학생들이 단순하게 졸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수준을 넘어서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3, 4등급 학생들이 재수할 때 실패율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등급 이하부터 봤을 때는 그나마 성공률이 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5등급 이하, 특히 이제 6등급 이하부터는 자기가 그동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수할 때도 모든 수업 내용이나 모든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잘 흡수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성적 상승하는데 오히려 좀 유리한 면이 있다면 3, 4등급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뭐 고집이나 불안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공부 습관을 쉽게 못 바꾸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3, 4등급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습관, 절대 나쁜 습관이 아니었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 습관을 개선을 해주면 그 개선해진 습관을 위주로 좀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방식입니다. 네, 저희는 일단 2월부터 이제 4월까지는 집중 개념 부분을 정리를 하는데, 이 개념 부분을 정리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쉬운 부분 기초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논리들 위주로 그 논리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 여름방학 직전까지는 그 논리 연습한 것들을 적용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이후부터 수능 직전까지는 저희가 집중 파이널 모의고사 위주로 돌아가면서 그 적용시킨 것들을 완전 내 몸으로 체화시키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못 들어있는 습관이나 또는 배워놓고서 좀 잊어버리기 쉬운 습관들을 완벽하게 수능 때까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학원입니다. 자, 독학제 수학원을 선택할 때에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의지로만 선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독학학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고 혼자 공부한 것들을 관리를 받는 곳인데, 재수생활 생각보다 정말 힘들고 멘탈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많이 케어해주고 많이 동기부여해주고 많이 좋은 얘기해주면서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을 일정하게 설정해줄 수 있는 멘토가 있는 것이 제일 좋은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재수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맞춰진 스케줄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죠. 아무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리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고민 때문에 재수종합반보다는 뭐 다른 독학이나 이런 걸 많이 고민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자습할 때는 또 자습의 위주로 또 정리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게 좋거든요. 특히 선생님이 계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9시간 할 거를 2시간, 3시간 단위로 줄여주려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믿고 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단과 위주로 준비하려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단과라는 것도 엄연히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내 스스로 정리해야 할 시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생활 패턴이 불규칙해지거나 습관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학생 스스로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니까 본인 스스로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신 분은 자습관리나 또는 단과 수업을 위주로 재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수는 한 번의 소중한 기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학생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한 번 더 갖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는 불필요한 시간이 어떻게 보면 생겼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시간을 낭비하면 정말 여러분 큰 손해가 됩니다. 멘탈 많이 나갈 거고 정말 힘들 거고 지칠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고민 걱정 불안 다 하지 말고 공부에만 매진하시면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강한 의지 갖고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섬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동민입니다. 원래 예섬은 단과학원으로 매우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과학원 안에 예체능 학생들을 주로 가르치는 그 예체능 재종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학원만의 장점을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학원을 왜 다니는지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은 예체능 전문이다 보니까
예체능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은 당연히 잘 갖춰져 있고, 또한 예체능 학생들의 특성, 그리고 뭐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익히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하나의 강점이 될 거예요. 예섬 예체능 재종반이 뭐 국어나 기타 과목들에 있어서 매우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거는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선생님들께 여쭤보면은 더 확실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 종합반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출결인데, 아침에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게 되면은 저희한테 기상 문자를 보내게 돼요. 각 담임 선생님한테요. 이제 중간에 등원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학부모님한테 자동으로 문자가 가게 되는 거고, 하원할 때도 당연히 이제 문자가 가요. 근데 중간에 이제 친구들이 아프거나 기타 다른 사정이 있어서 일찍 가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이 통화한 후 허락을 득한 후에 이제 학원을 나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예체능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실기를 병행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기 때문에 공부의 스케줄이 망가지기도 하고, 또 공부를 또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면은 실기가 또 망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주는 선생님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고, 실제로 제가 반을 운영을 했을 때 대략 한 명의 학생당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10일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저희 학원이 강점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체능은 많이 이렇게 케어를 해주면 해줄수록 잘 따라오는 학생들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은 이제 그런 쪽에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결국에는 미래를 목표로 하지만은 각 등급별로 출발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준별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하지만은 이게 집체식 수업이기 때문에 그게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에서 또 구상하고 있는 것이 저녁 6시 이후에 혹시 실기를 안 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기를 안 가는 날에는 뭐 3명, 4명 정도의 학생들만 소수로 모아서 특강을 또 열까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 3월 때는 일단은 자신의 이제 기본을 갖다가 잘 다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미술학원을 갖다가 적절히 미술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잘 이제 조율을 하는 게 중요하고, 6월달이 선생님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6월달 이후로 우리가 수시 특강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고 시즌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때 공부의 밸런스과 그 다음에 실기의 밸런스를 잘 못 맞추게 되면은 이게 실기가 무너지든 아니면 공부가 무너지든 둘 중에 하나가 엉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을 잘 잡는 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시 특강 기간이기 때문에 좀 더 그림을 그리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절대 공부가 무너지지 않게 그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 그거를 이제 꼭 강조드리고 싶고, 3월이 됐든 6월이 됐든 9월이 됐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뭐 워라벨이라고 해서 그 단어가 매우 유행을 했었는데 워크, 그 다음에 뭐 라이프의 뭐 밸런스를 맞춘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와 실기의 밸런스를 가장 잘 맞추는 게 바로 예체능 학생들의 성공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독학재수와 단과를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독학재수를 하게 되면은 단과 수업은 필연적으로 거의 듣기 때문에, 또는 단과가 아니더라도 인강은 또 반드시 듣기 때문에 같은 범주로 묶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독재를 듣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자립심이 뛰어나거나 자기 스케줄을 갖다가 명확히 짤 수 있고, 그 다음에 실기와의 균형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면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자기가 소위 말하는 작심삼일형 인간이라든가, 자기가 좀 하다가 제풀에 지친다든가, 아니면은 실기와 공부의 균형을 너무 못 맞추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종합학원이 훨씬 더 유리하고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예체능 학생들의 또 기본적인 또 성향들이 많은 학생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이 좀 등락이 좀 있어요. 이렇게 스케줄 이렇게 등락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일정하게 좀 옆에서 멘토링도 해주고 그 다음에 좀 확인도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한 게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제 지인이 있다면은 저는 종합학원을 추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독재 학원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 외의 것이라면은 그 외의 사람들이라면 저는 종합학원을 추천을 하고 심지어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잘 따져보게 되면은 종합학원이 그렇게 그 단과학원에 비해서 비싸거나 그런 측면은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본인의 선택의 문제니까요. 어떤 거를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가장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재수뿐만 아니라 N수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실패가 사회에서는 뭐 그렇게 큰 흠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한 번의 그 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우려하고 싶은 점이 고3 때 또는 이제 자기가 입시를 할 때 나는 재수할 거야 아니면 나는 한 번 더 할 거야 라는 그런 나이브한 생각 때문에 제풀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끝까지 달려본 사람이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듯이 지금 자기에게 어떤 좀 답답함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지금의 입시를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입시를 또 시작을 하게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또 본인에게 다시 한 번의 또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또 그게 안 돼서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기회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부모님께서 그런 기회를 또 주고 또 자신의 여건이 또 그런 여건이 됐으니 이번만큼은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독재가 됐든 종합반이 됐든 아니면 독서실에서 혼자 하든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요, PK 독학재수학원 배치본원 위원장 박은영입니다. 저희 PK 독학재수학원은요, 수도권하고 서울 지역에 8개의 분원을 가지고 있고요. 배치본원이 지금 본원으로서 그 8개를 총괄하고 있는 본원 대표원장이에요. 네, 저희는 독학재수학원인데요. 올해로 7년 차의 내공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단순히 자습관리나 질문관리나 생활관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공부법 코칭, 수능 공부법에 대한 지도, 공부하는 스케줄, 그 다음에 철저한 계획관리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출결 관리는 학부모한테 등원 허언 문자가 가고요. 그 다음에 생활관리는 핸드폰을 무조건 받나 20분마다 저희 관리 선생님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항상 체킹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대로 공부하면 동그라미, 또 졸고 있으면 세모, 계획표대로 안 하고 있으면 가위표, 이러한 관리 체킹 매뉴얼이 다 있어서요. 철저하게 생활관리랑 학습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마다 다르고
7등급, 8등급이어도 과목마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 7, 8등급 아이들은 기초를 다지는 데에 주력을 하는데요. 7, 8등급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종합반 강의나 단과학원 강의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나 영어가 중학교부터 비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인강을 한 달 정도 해서 베이스를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전문적인 과외 선생님들을 붙여서 과외실 실강을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과식 수업은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3, 4등급 학생들은 보통 실전 문제나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더 연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형에 대한 연습, 그리고 개념을 좀 더 다지는 연습들을 많이 시키고 있고, 그것들은 인강 같은 것들도 제가 그 아이 수준에 맞게 다 코칭을 하고요. 골라주기도 하고 같이 상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강을 듣는 방법이나 공부하는 방법들이 전부 다 이렇게 쭉 노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부까지 다 지도합니다. 그리고 상위 등급 아이들은 실제로 이제 킬러 문제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킬러 문제를 다지는 그러한 인강 또는 보통의 경우 한두 달 정도는 전문적인 강사 선생님들로 과외식 실강을 받도록 하는 것들도 코칭하고 있어요. 여름방학 이전에는 기초를 다지고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한데요. 수능 국어가 어렵기 때문에 국어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비문학 지문 분석이나 문학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더 비중을 두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학 개념을 잡고 유형을 잡는 경우가 많고, 단어, 명단어는 영어 단어 위주로 계획을 잡고요.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실전 또는 수시 대비로 많이 계획을 잡죠. 그 이후에는 이제 킬러형 문제들, 어려운 고득점 문제들에 대한 분석, 그 다음 모의고사 트레이닝처럼 실전 연습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독학재수학원은 본인이 이제 인강으로 듣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독학재수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이 굉장히 단단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독학재수를 하다 보면 혼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드백을 항상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고, 그 다음 계획 관리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 학생한테 효과가 높고요. 단과학원은 본인이 골라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장점이 있지만 그것 또한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단점으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종합학원은 모든 수업이 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유 시간이 주어지고 그런 장점은 있는데, 문제점은 본인한테 맞지 않은 수업도 들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어서 본인이 시기별로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독학재수를 하든 아니면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을 다니든 1타 강사의 강의를 듣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흐트러지지 않은 생활관리, 그리고 아침에 일찍 등원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흐트러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도중에 처음에는 초심을 발휘해서 되게 열심히 하는데 여름 이후에 지치거나 흐트러지면 재수해도 많은 성과를 보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개월 동안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인생에서 전환점을 맞이해야지 라는 각오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